열파가 닥치면 당신의 몸 안에서 뭔가 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장기들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심장이 더 빠르고 더 빠르게 뜁니다. 당신의 혈압이 올라갑니다. 당신의 신장은 유체를 여과하느라 초과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55살 이상이라면 당신이 진정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경고 신호는 종종 너무 조용하고 놓치기 쉬워서 도움을 받기에 너무 늦을 때까지.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그중 적어도 하나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당신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불편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종류의 선택들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부분은 이것들의 대부분이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알면 완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55살 이상일 때, 당신의 몸은 당신이 30살이나 40살일 때처럼 자신을 식히지 못합니다. 당신의 땀 반응이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위험하게 뜨거워지고 있을 때도 당신이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목마른 메커니즘은 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목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심하게 탈수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의 전반적인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은 상당히 감소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약함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노화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생물학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 있고, 이것은 당신의 안전에 중요합니다. 열파 동안의 위험이 항상 열 자체는 아닙니다. 실제 위험은 열과 당신의 몸이 젊은 사람의 몸이 반발하고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복할 수 없는 특정 실수의 조합입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마도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들이 매일 물을 8잔 마셔야 한다고 들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양을 지속적으로 마십니다. 하지만 열파 중에 그 기본 양은 당신의 몸을 안전하게 유지하기에 거의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뜨거운 날씨에 보통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땀을 통해, 그리고 당신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 냉각 과정을 통해 당신을 식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사용됩니다. 당신의 신장은 보통보다 더 많은 유체를 여과합니다. 당신의 혈액량은 모든 조직에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확장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심혈관계가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물을 충분히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당신은 목이 목마를 정도로 충분히 느끼기 훨씬 전에 세포 수준에서 탈수됩니다. 열파 중에 목이 마를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온도를 제대로 조절하는 능력을 잃고 있습니다. 당신의 혈액이 더 두껍고 더 농축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그 더 두꺼운 혈액을 당신의 정맥을 통해 펌프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심장질환, 뇌졸중의 병력, 혈압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여러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이 탈수는 당신이 붕괴되거나 의식을 잃을 때까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발생하는 의료 응급 상황을, 당신의 가족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응급차 직원들을 셀 열과 탈수에 연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의 장기들이 탈수로 인한 손상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 손상은 탈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빠르게 축적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 하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흔하고 위험합니다. 이것은 거의 보이지 않고 음험한 방식으로 위험합니다. 에어컨이 켜져 있을 때 당신의 피부에 뜨겁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뇌에 같은 열경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후 제어집의 편안함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면서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열이 당신의 몸에 당신이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약들이 밖의 뜨거운 환경에서도 여전히 작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수분 공급 필요는 당신이 시원한 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에어컨은 실제로 상당히 위험한 거짓된 안전감을 만듭니다. 당신은 눈에 띄게 땀을 흘리지 않으므로 당신은 당신이 유체를 잃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피부를 통해, 당신의 숨을 통해, 그리고 당신의 정상적인 신체 과정을 통해 유체를 잃고 있으며, 에어컨에서도 그렇습니다. 열파 중에 에어컨이 켜진 집에 있는 노인들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심하게 탈수됩니다. 그들은 편안해서 괜찮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뜨겁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들은 실제로 그들이 필요한 물과 전해질이 점진적으로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몇 분 동안 밖으로 나갑니다. 에어컨 장치가 한동안 고장납니다. 그들은 약간 어지럽고 빠르게 일어나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들이 자신들을 조금 과시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의 몸은 그 시원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그들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노인의 낙상은 엉덩이 골절, 심각한 머리 부상, 내부 출혈 또는 더 나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은 거짓된 안정감을 만듭니다. 그것은 실제로 탈수와 결합할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약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의사의 조언이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자신의 옹호자가 되어야 하고 질문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혈압 약물은 당신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에 대한 약물은 당신의 열 내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진통제는 당신의 몸의 열을 조절하는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방광 조절과 요로 문제에 대한 약물은 수분 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레르기 항히스타민은 땀을 손상시킵니다. 목록은 계속됩니다. 일부 약물은 또한 효과적으로 땀을 흘리는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조합 효과는 상당히 심각하고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 것이 여기 있고 이것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열파 중에 이 약물들은 그들의 강도나 힘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렇게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힘에 대한 신체의 내성은 열에서 상당히 감소합니다. 따라서 정상 온도에서 완벽하게 안전하고 적절한 혈압 약물의 복용량은 밖이 뜨겁고 당신이 탈수될 때 당신의 혈압을 위험하게 낮게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지럽고 현기증이 납니다. 당신은 넘어지고 머리를 맞습니다. 당신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나 심각한 심장 사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소설, 열과 약물 조합에 연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연결이 심지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의사나 약사와 당신의 특정 약물이 열과 높은 온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만 치명적입니다. 열파 중에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나는 취하거나 와일드한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뜨거운 날에 포도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큼하거나 당신이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이뇨제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정상보다 더 빠르게 배뇨를 통해 물을 잃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상황에 알코올을 더하면 당신은 실제로 당신을 전혀 수분을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교체하면서 가속화된 속도로 물을 잃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당신은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더 빨리 탈수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또한 당신의 판단력과 당신의 균형과 당신의 조정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당신은 보통 당신을 위험에 경고할 열 관련 질병의 초기 경고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뜨겁고 방향 감각을 잃으면서 당신이 그냥 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에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이면 당신의 몸은 이미 진정한 위기에 있습니다. 열사병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시간 내에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경우 열사병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음료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아무도 수치심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당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하거나 당신의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거나 입원이나 독립을 잃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열피로와 열사병은 당신을 즉시 놀라게 하는 극적인 증상으로 자신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점진적으로 올라옵니다. 당신은 약간 피곤하고 낮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약간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고 식사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약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초기 신호들은 당신의 내부 냉각 시스템이 애쓰고 있고 고장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몸이 긴급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그들의 전 인생 동안 불편함을 밀어붙이고 불평하지 않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앉아서를 견뎌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그것은 심각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열피로에서 열사병으로 넘어가는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황이 진정으로 위험하고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때입니다. 열사병은 당신의 몸 온도가 당신의 뇌와 당신의 장기들이
능동적으로 손상되고 있을 정도로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열사병이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을 때쯤이면 종종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손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5가지 실수가 함께 합쳐질 때 그토록 치명적인 이유는 여기 있고, 이것은 열파에 대한 실제 폭로입니다. 그들은 위험한 시스템으로 함께 일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어컨이 켜진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열의 위험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포도주 한 잔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당신이 피곤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큰 문제로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합니다. 이 실수들은 서로 격리되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겹쳐집니다. 약물의 탈수는 당신이 보상하기에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악화됩니다. 알코올의 손상된 판단은 당신이 올라오는 열 피로를 알아차리기 덜 가능성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진지한,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경고 신호를 보낼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방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보입니까? 그것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도적이고 신중하기를 요구합니다. 먼저, 당신은 열파 중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표준 8잔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일관되게 물을 마셔야 합니다. 당신이 심장질환이나 신장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의사와 이야기하세요.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물이 맞는지에 대해서요. 이는 보다 많은 물이 그러한 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항상 해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답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전에 물을 마시세요. 그것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둘째, 당신은 열파 중에 시원하게 유지하고 당신의 체온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집을 떠나거나 냉각센터에 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요. 하지만 당신의 생활 공간이 안전하게 충분히 시원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에어컨이 없다면 하루 중 가장 뜨거운 부분 동안 하나가 있는 곳을 찾으세요. 도서관, 쇼핑몰, 커뮤니티 센터, 친구 집, 에어컨이 있는 어디든지. 셋째, 당신은 당신의 약물을 알고 그들이 열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복용하는 모든 약물의 목록을 만드세요. 당신의 의사나 약사에게 전화하세요. 구체적으로 열 민감도에 대해 질문하세요. 당신의 약물들이 열파 중에 당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극단적인 열 중에 당신의 일과나 당신의 약물 일정에 대해 어떤 변화를 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하지만 당신의 안전이 한 잔의 포도주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당신은 열 질병의 초기 경고 신호를 인식하고 당신이 그들을 깨달을 때마다 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최소화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에게 말하지 마세요. 곁을 견뎌내지 마세요. 열 증상을 진지하게 받으세요. 열 피로의 경고 신호는 심한 땀, 약함, 차갑고 끈기 있는 피부, 빠르고 약한 맥박, 메스꺼움, 현기증, 근육 경련입니다. 바로 에어컨으로 가세요. 천천히 차가운 물을 마시세요. 시원한 샤워나 목욕을 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차갑고 젖은 천을 놓으세요. 누워서 발을 올리세요. 당신이 몇 분 안에 혼자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밀어붙이지 마세요. 절 진지하게 받고 행동을 취하세요. 만약 증상들이 식혀짐의 30분 이내에 개선되지 않거나 더 나빠진다면 당신은 즉시 911로 전화해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반응 과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열사병의 경고 신호는 다르고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당신이 뜨겁고 당신이 땀을 흘려야 하더라도 땀을 흘리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의 체온이 매우 높다면, 당신이 혼란스럽거나 정신이 없거나 말이 안 되는 것을 말한다면, 당신이 심각한 두통을 가진다면, 당신이 호흡에 어려움을 가진다면, 당신의 피부가 땀을 흘리기보다는 뜨겁고 건조하다면, 그것이 혼자 나아질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것이 지나갈 것으로 바라지 마세요. 지금 바로 응급 도움을 받으세요. 누군가 당신과 함께 있게 하세요. 당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세요. 여기 엄청나게 중요한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열파 중에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누군가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세요. 당신이 혼자 산다면 이것은 특히 중요하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점검하게 하세요. 이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열파 중에 혼자 죽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문제에 처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극단적인 열 중에 개인적으로 당신을 방문하도록 누군가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눈으로 괜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최소한 매일 당신에게 전화를 하거나 당신에게 영상 전화를 하도록 누군가를 하세요. 당신이 대답을 멈추거나 당신이 혼란스러워 보이거나 그들이 전화할 때 당신의 말이 흐릿해 보인다면 그들은 즉시 도움을 보내도록 알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열파를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당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인간들은 사회적 생물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응급 상황 동안 이것은 특히 참입니다.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자신에게 말하지 마세요. 점검을 요청하세요. 도움을 받아들이세요. 이것들은 강점입니다. 약점이 아닙니다. 나는 뭔가 중요한 것에 대해 정직하고 싶습니다. 당신 중 일부는 이것을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전 인생 동안 뜨거운 여름들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열파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충동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생존했습니다. 사실 열파들은 기후변화로 더 강렬하고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인의 몸과 극단적인 열의 조합은 당신이 더 젊었고 당신의 몸이 더 효율적으로 자신을 식힐 수 있었을 때처럼 진정으로 위험하지 않은 방식으로 위험합니다. 이것은 약하거나 패배를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똑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지금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에 따라 지능적인 조정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대시보드의 경고등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그들이 자신들 위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50년 전에 일한 같은 연료나 같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같습니다. 그것은 유지보수와 관심과 인식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고 신호가 나타날 때 당신은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가기를 바라는 대신 지능적으로 그들에게 반응해야 합니다. 당신은 날씨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더 나이 많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물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알코올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초기 경고 신호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고 그들이 당신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면 그들은 단지 인식과 의도와 행동을 취하기 위한 의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보상은 엄청납니다. 보상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보상은 독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상은 두려움이나 질병 없이 당신의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보상은 당신의 손주들이나 당신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상은 병원에 가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은 살아있고 건강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무섭게 하려고 하지 않지만 나는 당신이 분명하게 내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 관련 질병은 입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몇 주 또는 몇 달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나머지 삶 동안 당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입원의 합병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낙상과 뼈골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뇌졸중이나 심장 발작이나 심정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 신장 또는 심장의 영구적인 손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 그리고 그것 중 모두 예방 가능합니다. 전부 그것의 한 조각도입니다. 모두 오늘부터 똑똑한 선택을 함으로써 예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을 보호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삶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독립과 당신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이것을 연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약물들을 확인하세요. 당신이 그들이 열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모른다면 당신의 약사나 당신의 의사에게 전화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대답을 적으세요. 당신이 낮 동안 시원하게 유지할 방법에 대한 계획을 만드세요. 당신이 열파 중에 누구와 함께 확인할 것인지 결정하세요. 열이 약해지기 전에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여 편안함보다 더 많은 물을 마시도록 약속하세요. 그런 식으로 열이 치고 당신의 판단력이 손상될 수 있고 당신의 몸이 애쓸 때 당신은 이미 당신을 보호하는 습관들을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은 당신이 전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열과 뜨거운 날씨에 대한 경험에 관해 진정으로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에서 나에게 말하세요. 극단적인 열의 영향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것이 해마다 지속적인 관심인 뜨거운 기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름달에 갑자기 당신을 치는 것입니까? 당신은 이미 뜨거운 날씨에 당신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합니까? 당신에게 무엇이 이랬습니까? 당신의 경험은 누군가가 그들이 이 투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가 그들이 자신을 더 나은 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55살이 넘으면 당신의 몸은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더 취약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력합니다. 당신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죽이는 5가지 실수를 알고 있으며 당신은 무엇을 마셔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살펴봐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사용하세요. 당신을 보호하세요.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수분을 유지하세요.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 여름과 그 이후 모든 여름 동안 안전하게 유지하세요. 정말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극단적인 온도 중에 건강하게 머물기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또는 노인들이 종종 놓치는 다른 건강 위험들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구독하세요.